자, 세 번째 주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다. 여기에 이 단어는 진짜 엄청나게 진짜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자, 세 번째 주제. 자, 교정척을 설치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그, 전주하약 맺고 나서 농민들은 집강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부에서는 교정청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는데, 일본이 이제 경복궁 전용한 다음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을 이제 구성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궁극기무처라는 기구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가보개혁을 이제 근대적 개혁을 진행했대요. 그게 바로 이제 가보개혁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요. 자, 정치면에서는 왕실, 국정사무를 분리하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경제면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을 일원화했대요. 이게 이제 그 탁지아문 인 거죠. 탁지암은. 자, 근데 음본이제 세택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이런 걸 이제 개혁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사회면에서는 신분제를 이제 법적으로 폐지했다. 이제 여러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조혼, 그 다음에 연자제 금지했다. 각종 악습을 또 폐지했다라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이제 공국기무처 없애고요. 박영을 기후시켜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제 2차,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하면 여기가 1차 개혁, 여기 2차 개혁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지. 자, 고종한테 이제 시켜가지고요. 홍건 14조 해가지고 뭐 어떤 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그 다음에 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사법권 돌리, 그러니까 재판소 이런 거 이제 설치했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궁극기무처 회의 모습이 있어요. 요 그림도 여러분들 좀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내려와서 가보개혁의 어떤 주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국정 업무는 내각에 집중시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실 업무는 국내부에서 그 다음에 일반 정치는 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과거제를 폐지했대요. 그래서 신분의 구별 없이 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경제에서는 이 탁지암은 여기에서 자, 모든 사무는 탁지암원에서 맞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회는 신분제가 폐지됐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가보게요. 이제 2차 개혁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자, 이제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승리했으니까,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이 이제 시모노, 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되고요. 청나라한테 이제 랴오동반도, 요동반도를 이제 일본이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이 일본을 압박해서 이제 랴오동반도 다시 돌려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고, 자, 이 지금 삼국간섭을 딱 보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일본보다 러시아가 이제 강대국이구나, 세구나라는 걸 이제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이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견제하고자 신라 인사들을 많이 이제 등용을 하고요. 반일 정책 막 이런 걸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조선의 정치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다시 이제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구성되고 이 개혁을 추진해요. 그게 이제 을미개혁이고 내용을 보면 뭐 태양력을 사용하고 단발령을 실시한다 막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을미사병과 그 다음에 단발령이 발병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대요. 이게 이제 을미의병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그 부인이 일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궁궐에서 그것도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처소를 옮깁니다. 이걸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궁궐에 이제 고종이 없으니까 개혁은 중단이 되었고요. 내려와서 가보울미 개혁의 의의를 한번 봐볼게요. 일본의 자, 보면은 자,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되어서 군사제도의 개혁에 소홀을 했고요. 농민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대신에 갑신정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됐던 요구가 일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 왼쪽에 뭐 이제 명성황후 이제 돌아가셔 이제 국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내려와서 이제 단발령, 그러니까 단발에 대한 반대하는 이러한 이제 통문. 음. 자, 이렇게 통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돌려본다라는 거죠. 자, 내려서 궁금증 해결 이렇게 볼게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첫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자, 자, 지난해 9월부터 반역 도배들이 집요하게 나를 압박해오고 있다.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야. 또 최근에는 단발령으로 전국 시위가 이제 하고 나와 내 아들이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고 있다 하면서 이제 공간에서 러시아 공사관 안에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편지 보낸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서 끝에 보면 자 고종이 이제 친러 세력의 도움을 얻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아관 파천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로 정리하겠습니다.